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영유아학부 보육과 권영훈 교수입니다. 저는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고요. 또 하나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집밥 백선생 프로그램에는 소위 백주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요리의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출연자들은 완전 요리 초보자들이에요. 여러분도 보셨죠? 그래서 요리 초보자들이 나오면 그 백주부 선생님이 뭐 간장의 맛, 또 설탕의 맛, 또 어떨 때는 양파의 맛, 또 파의 재료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요리를 시연해 봅니다. 그리고 다 맛을 보죠. 그래서 품평을 해보고 그 요리 시간에 배운 것을 그 초보자들이 실제로 시연을 해봐요. 그러면 그 요리 출연자들, 그 요리 프로에 나온 출연자들이 뭐 자신감도 상승되고 그 요리 프로를 본 일반 청취자들도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요리를 뭐 해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그 프로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라던가 태도라든 것이 우리 직업 세계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기본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능력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옳지. 문제 해결 능력. 또? 옳지.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정보 능력, 또 수리 능력, 또 대인관계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기초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마치 우리 직업 세계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프로를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프로였어요? 예. 근데 이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는 완전 좀 컨셉이 틀리더라고요. 거기에는 정말 전문 셰프들이 나와서 의뢰자들이 부탁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의 식재료들을 보면 저는 처음 보는 식재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뢰자들이 다 다른 요구를 합니다. 저는 야식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아주 영양가 만점의 요리를 원합니다. 어떤 여자 출연자들은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아주 칼로리가 낮은 그렇지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전문 셰프가 그 각각 요구에 맞는 요리를 아주 훌륭하고 멋지게 내어놓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전문 직업 세계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뷰티 아트과 학생들은 직업 현장에 나가면 뷰티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죠. 또 건축 설계과 졸업생들은 건축 현장, 또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 제가 소속한 보육과의 학생들은 졸업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가 되죠. 그러면 그 현장의 요구들은 영아의 요구, 또 유아의 요구,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의 요구, 그리고 심지어는 각각 부모들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수용해서 내 직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냉장고를 부탁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전문 직업 세계하고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안산대학교에 왔죠? 졸업해서 무엇을 원해요? 취업. 전문 직업인으로 취업하기를 원하죠? 자, 우리 대학의 목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목표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목표는 전문 지식인 혹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학교에 온 입학 목표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에서 학교와 학생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목표에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국가와 또 산업 현장과 또 교육 현장에 같이 해서 NCS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NCS 교육과정 틀은 굉장히 큰 틀이 있는데요. 그거를 학교 수준에서 그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수준, 그 다음에는 학과 수준,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은 교수자 수준에서 실행을 하면 가장 마지막은 학생 수준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NCS 교육과정을 우리 학교 틀에 맞게 또 학과 틀에 맞게 또 교수자 수준에서 또 학생 수준에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조금 어려운 과목을 좀 맡았어요. 조직 이해와 창업 창직이라는 과목인데 우리가 직업 세계에 나가는 조직을 이해하고 더 현장을 잘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또 창업 창직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서 내 전공을 살려서 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 아니면 직업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한 거하고 관련된 과목인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큰 틀을 만들어 주지만 우리 학교 수준이 있고 또 학과 수준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보육과에서는 어떻게 이 과목을 운영을 할까 하다가 우리는 지도교수별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제 지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이 한 16명 정도 돼요. 그래서 16명 수준으로 그룹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수준의 학생 수준에 맞는 교환을 짜서 매주 담당 선생님 6명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 교육을 실행하고 평가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도 조금 어려웠는데 아마 학생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과목을 듣기가. 하지만 16주를 하면서 아마 내가 나갈 직업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각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봤어요. 우리는 이제 보육과니까 어린이집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유치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거기에 부모들은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지? 또 선생님들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지? 그런 거를 탐색해 보고 토의하고 또 발표하고 평가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또 창업 창지도 좀 쉬운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트렌드 2015라는 책을 필독서로 채택을 해서 그건 도서관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6명 곱하기 이제 3그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8권의 책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책을 구매를 해줘서 저희가 그룹별로 그 책을 필독서로 한 학기 내내 자기가 읽고 싶은 꼭지를 좀 읽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학생들이 내가 정말 미래에 졸업해서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내가 교사도 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하고 아주 잘 마무리 수업을 잘 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요리에서 시작했죠. 저는 교육은 요리와 같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이 수업이 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요리는 좀 짠 것 같아. 그러면 물을 부어야 되겠죠. 또 이 요리는 너무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장이나 소금을 부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또 변경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마치 요리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교육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또 교육은 나누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제안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그런데 교육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력도 커지고 역량도 굉장히 상승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안산대학교의 NCS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미래의 전문 직업인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